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왔다.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지표는요.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고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캠코서 인수한 저축은행 무담보 채권 증가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이게 연체한 사람들 부실채권 그게 캠코서 인수를 해줬는데 그 증가율이 547.9%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축은행이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까요?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 무담보 채권이니까. 그러면 신용대출 중에 누가 많이 질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어떤 채권,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547.9%나 몇 년 새 이 정도 늘어난다고요? 지금 보면 2년 8개월 새 늘어난 숫자입니다. 2020년에 캠코서 인수한 저축은행의 무담보 채권액은 4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말 현재가 2,786억 원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저축은행 상황 나쁘거든요. 더 인수 많이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19의 대출 굉장히 많습니다. 무담보 채권입니다. 무담보 채권. 이거 앞으로 인수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커지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고금리가 서민들을 잡고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서민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많아졌다는 뜻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가장 심해요. 이게. 다른 쪽은요 좀 낫거든요. 왜냐하면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지금 2023년 2분기가 5.33%입니다. 5.33%. 2021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연체율은 2.51%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33%. 심각하죠. 이제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의 금액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더 늘어날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죠. 기업대출 이쪽이 많습니다. 가계대출은 5.12%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개인사업자는 6.35%입니다. 게다가 기업도 5.76%예요.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 6.35% 심각하죠. 실제로 5.33%가 평균인데 자영업자는 6.35%니 이게 줄줄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타깝죠. 제가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서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저는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2금융권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 합계를 가지고 실제 캠코에서 인수한 금액을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아요. 2020년에는 2,400만 원밖에 안 돼. 2,400만 원. 2021년에는 3조에 3조. 3조 3,165억 원. 2020년에는 4,940억 원. 올해는 1,855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제2금융권은 이게 어려울 때 부실채권이 왕창 많아졌다가 그다음부터는 확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축은행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계속 늘어나는 걸로 가잖아요. 경제가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저축은행의 상황도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결국 서민들의 어떤 상황,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니까 신용도가 낮다는 그 이야기는 돈이 많으면 신용도가 낮지는 않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낮으니까 취약계층일 확률이 많죠. 거기에서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부실채권이 많아지고 많아지면은 또 하나의 공기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부채 비율이 2023년에 현재 총 부채는 7조 6,15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망하는 것을 보면요.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거예요. 보면 올해는 168.6%인 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200%가 넘고요. 2025년에는 221.2%까지 매년 평균 1조 5,300억 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매년 1조 5,300억 원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실체죠. 실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볼 때마다 참 서민이 어렵고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자영업자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결국은 정부가 계속 떠안고 간다. 그러면 정부의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고 그 부채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 무섭죠. 실제로 무섭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에요.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고 경제가 나빠질 것만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항상 바라는 사람인데 아직 경제가 V자 반등식으로 쭉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아직은 뭔가 꿈틀거리는 조짐은 있지만 그 조짐이 용수섬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사태까지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L자형 침체가 앞으로도 한창 동안 길어지겠다.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어렵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곳곳에 남아있죠. 아마 한동안 남아있을 거고요. 내년까지도 아니면 후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는요. 이게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항상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